오늘 저는 그 팔자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첫째는 팔자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태어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죽는 거, 이건 거의 팔자에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도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제 태어날 때 태몽 꿈이 있는데, 그래서 그 태몽 꿈을 한 카트 쭉 보면은 저 사람 운명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그 고승들 그 행장에도 보면은 어떤 태몽 꿈을 꾸고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꼭 적어놨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걸 중요하게 본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올 때 한 카트 보여지는 장면이 태몽 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압축적으로 나타나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고등학교 상고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된 양반인데, 제가 그 태몽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 흰 백마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어떤 머리가 허연 노인이 그 키가 큰 백마죠. 호마라고도 그러는데 큰 말을 이렇게 몰고 와서 고삐를 주어가지고 말이 너무 크니까 무서워서 선뜻 고삐를 못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이 이거 몰고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엉겹결에 고삐를 잡았는데 말이 잘 따라왔다고 그럽니다. 이 백마는 전쟁터에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제 지휘관이 타는 말인데 이게 평화시가 아니고 난세에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어도 항상 시끄러운 겁니다. 보니까 시끄러운 건데 어찌 됐든 그러면은 그 말을 몰아다 준 노인이 누구냐, 제가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 형님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 노건평 씨라고. 그랬더만 그러니까 그 노 대통령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 같았다 그 얘기죠. 노 대통령으로서는 외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 백마를 몰아다 준 분이. 그러면은 그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어떤 직업을 했느냐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무슨 시골에서 조그마한 한약방을 했다고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인심이 좋아서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약도 한 개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적선을 많이 한 분이라고 그래요. 보시를 많이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 노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객이 한 700~800명 왔다고 그럽니다. 그 시골에 많이 왔다고 그래요. 적선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상고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런 데는 그 집 윗대에 이렇게 선대에 적선은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 공덕이 이자 쳐가지고 따따블로 받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뭐 이거 뭐 누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옛날부터 다 적선을 많이 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다 제가 집안들 오래된 명문 집안들의 다 철학입니다. 적악지가의 필요여항이라 윗대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눈물 흘리게 한 집안들 그 후손들이 잘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도 그 얼마 몇 조금 못 갑니다. 그냥 100년 단위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가슴에 눈물 빨아먹게 한 사람들 그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손자들이나 증손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윗대 그래도 외갓집에 그렇게 적서는 것을 이자 경주에 가면은 그 최부잣집이 12대 만석군이라고 그럽니다. 12대 동안 계속해서 만석군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왜 그러냐? 인물이 하나 출중한 인물이 나오면은 그 집안 선대에 적셔내 놓은 걸 한 80% 그 인물이 다 갖다 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 몇백 년에 걸쳐서 정기적금 들어오는 거 그 인물이 하나 나오면서 싹 그거 갖다 땡겨 쓰는 수가 많아요. 추사 김정희가 태어날 때 동네 우물이 말랐다는 거거든. 대나무가 입이 누렇게 뜨고. 그건 무슨 얘기냐? 인물이 하나 나온다는 건 그 패밀리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무형적인 에너지 기를 다 끌어다 땡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 가지고 그 나머지 자손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잔챙이들이 나오는 거지. 별게 없어요. 이게 잔챙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 그렇지 그 집안에서만 계속해서 인물이 나오면 다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계속 4번 타자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옛날 어른들이 본인이 장관을 할 수 있어도 장관을 하지를 않고 차관이나 국장 정도를 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야 내 다른 후손들도 그걸 나눠서 먹는 거지. 내 때에 내가 다 몰아서 때려 써버리면 내 후손들은 탈탈 굶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적선을 그렇게 하는데 최부잣집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거죠. 1대 큰 인물이 나오면 2대나 손자 때는 이 망나니 같은 놈이 꼭 나옵니다. 망나니 같은 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 먹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이나 만석군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건 뭐냐 비결이? 첫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건 내 재산이 아니다. 만석이 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료를 낮춰서 받았습니다. 다른 지주들은 논 한마디기 지면은 7알을 소장료로 가져갔는데 이 최부잣집은 4알만 가져갔다는 거죠. 싸게. 그러니까 경주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최부잣집에 농사 지려고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주 최부잣집 종손이 경주 시내에 나가면 비가 와도 그 사람들이 보고 땅바닥에 덥석 엎드려서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 젖은 땅바닥에 그럴 정도로 최부잣집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장료를 조금씩 받고 그리고 이제 흉년에 논 사지 않는다. 이 집이 철학이 흉년에 땅 사지 않는다. 흉년 들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다 굶어 죽으면 땅을 헐값으로 내놓거든요. 덤핑으로. 논 한 5마직 있는 거 그놈이라도 우선 팔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뭐 평소 가격에 뭐 10분의 1이나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그때 그거 다 덤핑으로 나온 거 갈퀴질해서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흉년 들어야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싸게 내놓는 돈 헐값으로 다 사들이는 거죠. 최부자는 그 흉년에 절대 논 사지 말라. 우리 집은 양반집이 무슨 다른 사람들 그럴 때 그 털값으로 그런 거 사면 원망이 깃든 거 사면 그 집안이 잘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흰죽론도 있었는데 흰죽론 이게 논한 마지기 주고 흰죽 한솥단지 얻어먹는 걸로 그런 논이죠. 흉년들 흰죽 한솥단지고 논한 마지고 바꾸는 논이 흰죽론인데 최부자는 흰죽론을 사지 말아라. 절대로 사지 말아라. 흰죽론. 이 대개 우리 명문 집안들에서는 제사 지낼 때도 제수상에 올릴 과일을 살 때는 절대 안 깎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안 깎아. 왜? 시장에 가서 10,000원에 사과 10개 하는데 하나 더 달라고 더 집어오면 11번째 사과에
사과장수 가게 주인이 욕을 해요. 저 인간이 저거 또 집어간다고. 저 속으로 욕을 하지. 아이고 저 인간 저것도. 그러면 그 욕을 할 때 그 가래침이 11번째 사과에 탁 받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과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다 꽝입니다. 아무 효험 없습니다. 조상 귀신들이 영가들이 딱 보고 가래침 붙은 거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지. 영가는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와서 다 본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다 댕겨요. 그래서 미국 있는 딸 꿈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온라인이 어디도 다 가잖아요. 전화도 오면 미국까지 가고 요즘 다 그런데 귀신은 그거보다 더 빠르지. 그러니까 절대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깎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명문갓집 며느리들은 제사 때 쓰는 음식 사러 갈 때는 시장에 딱 가서 눈 마주치는 그 집에 바로 사버립니다. 이 집 저 집 흥정 않는 겁니다. 여기 가서 이거 얼마냐, 저기 가서 얼마냐, 이거 깎으러 다니는 거 안 씁니다. 그냥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집에 가서 물건 사서 바로 올려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최부잣집은 그렇게 오래간 이유가 그렇게 흉년에 논 사지 않는다. 흉년에 논을 사면 당대는 부자가 되지. 그렇게 이제 만석군이 되고 그러면 난리 났을 때, 통학이 났을 때 다 그 활빈당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흉년에 땅 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낯들고 들어가서 다 쳐 죽였어요. 불질르고. 그래서 다 거덜이 났습니다. 난리 났을 때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채권 채무관계 다 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쓰라린 일이냐 이거예요. 너희놈 네가 그때 우리 거 다 헐갑으로 집어먹었지. 너 한번 욕 좀 봐라 하고 이제 갔다가 6.25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는 뭐 좌뇌 우뇌 그러지만은 사실상은 속에는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 작용했어요. 다 그때. 그러니까 6.25 때 불 안 나고 이렇게 잘 지낸 큰 양반집들은 진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적선을 하고 다 덕을 베풀어 놓으니까 어른 집안을 어떻게 난리 났다고 가서 함부로 거기다 불 지르겠습니까? 어른이 딱 계시는 거예요. 동학이 났을 때도 경주 최부잣집은 동학군들이 거기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 어른 집이라고. 어른 집을 어떻게 가서 우리가 그러냐고. 난리 났을 때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부잣집은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해라. 이게 철학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대접 잘해라 해가지고 1년에 쌀을 1000가마씩을 밥을 해댔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평균 한 7, 80명씩 있었대요. 매일. 이게 이제 옛날에는 머슴 종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밥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오는 손님을 절대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부잣집이 1년에 쌀을 1000가마씩이나 밥을 손님들한테 해댔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켠다는 말이 있듯이 그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밥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절에서도 제가 들으니까 스님들이 그 수행을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잘 안 나가면 내가 이 공덕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공양간에 가서 공양주 노릇도 한 1년씩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밥 퍼주고 한 1년 이렇게 해주면 그 공덕으로 한 10년 수행하는데 마장이 안 낀다는 것이죠. 마장이 낀다는 건 공덕이 부족해서 이게 마장이 끼는 거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 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인가 아닌가는 후원 사람인가 안 후원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잣집들 제가 이렇게 재벌가들 이렇게 보면은 뭐 재벌에 대해서 안 좋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수조 원씩 갖고 있는 그 재벌가들 그 만화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부인들이 복상이 많아. 상호가. 그래서 돈이 붙었어 얼굴에. 그럼 돈이 붙었다는 건 뭐냐? 많이 전생에 시주공덕이나 이런 걸 많이 싼 양반들이요. 불교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오늘은 절에 왔으니까 불교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베풀어 놓은 거 이자 쳐가지고 거기도 다 따따블로 받은 거예요. 제가 어느 집안에 큰 기업 하시는 분 부인은 항시 어디 여행을 갔다 와도 선물을 30-40개를 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하나씩 줘. 그걸 줘. 하나에 한 2-3만 원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줘. 받은 사람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아도 안면 있으면 그냥 줘.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분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항시 와글와글하니 그 사람 항시 주는 사람이야 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화해가지고 뭘 이렇게 뭘 사소한 부탁이나 하면 다 주변에서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냥 가만히 습관성으로 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라. 자기는 어렸을 때 항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그냥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 아직 가면 밥 주는 데는 절밖에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인심이 아직 남아 있는 데는 절입니다. 가면 모르는 사람 가도 밥 주잖아요. 공양간에 가면 그래도 밥 주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보시 공덕 이런 게가 DNA에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뭐 일제 36년이나 6.25 이런 난리를 겪고 막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좀 야박해진 거죠. 한 최근 한 60-70년이 이게 사람들이 야박해져 가지고 그렇게 됐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람이 순박하고 다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최부잣집이 그렇게 적선을 해서 그 집이 또 보니까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진사는 그거 뭐 요즘으로 치면은 박사학위 정도 받는 거라고나 할까. 그 정도면은 우리 집안이 머리가 멍청하지는 않다는 정도만 증명만 하지 그 이상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 복잡하다. 그런 거면은 괜히 당파 싸움에 말려가지고 잘못하면 뭐 소송이나 이런 거에 세파에 휘말리면 집안이 복잡해진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이 9대 진사를 지냈습니다. 9대 동안 진사. 초시에 합격만 했죠. 이제 이런 집들을 더 보면은 그렇게 적선을 하고 단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년 부자를 간 겁니다. 300년 부자 간 집이 세계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 난리 많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나자빠지는 일이 많은 나라에서 300년간 일관된 그렇게 흐름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를 고치려면 그런 최부잣집 같이 적선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팔자를 고치려면 스승을 만나서 지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스승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항시 돼 있지.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고비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가야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할 때 욕심을 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일이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갈 때도 길 한번 잘못 들으면 고가도로에서 차 막히면 오도가도 못 오고 그거 한번 참 골치 아픕니다. 인생살이도 길 한번 삐끗 잘못 들으면 뭐 오도가도 못 오고 거기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선생이 야 이 길은 안 되고 저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해 주면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일생에 그런
참 선택의 기로가 서너 번씩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다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선상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선생도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냐? 그게 아니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큰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해야 만나지는 거지 그냥 눈감 땡감으로 만나는 건 아니다 이거요. 물론 이제 숙생의 인연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큰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사홍서원에도 맨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크게 4가지 큰 서원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큰 그런 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선생이 왜 필요한가도 모릅니다. 내가 뭔 선생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런 생각도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게 중요한 고비에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자문을 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염원을 해야 되죠. 이번에 보니까 그 서울대 총장하던 그 정운찬 씨는 그 조순 씨가 선생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먼 고비가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면 실수가 적죠. 아무래도 실수가 적죠.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넓은 안목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그래서 복 중에 인연복이 최고라. 그런 선생복을 타고난 사람이 큰 복이 있다 이거죠. 복 중에 인연복이 최고라. 고수톱을 쳐보니까 우선은 각장 7패로 잘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IQ야. 각장 7패가 들어오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한테 받은 내 IQ라 이게. 일단은 똥광도 한 장 들어오고 청단도 한 장 들어오고 이렇게 각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흑살이 그거 2장씩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이게 참 고야거든만. 이게 참 그렇게 해가지고 쳐야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냐 이게. 그게 이제 IQ가 좋게 타고난다는 건 각장 7패로 타고난다는 것이 일단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각장 7패만 들어와서 되느냐 뒷장이 잘못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수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수덕이. 내가 흑살이 껍질 2장 있어가지고 펴낼 것이 없다 해가지고 한 장 딱 냈는데 내자마자 옆에 사람이 그놈 먹고 설사를 해버리더라고. 참 이게 참 수덕이구나. 그러면 뒷장 잘 붙는 건 뭐냐? 인연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인연복이. 선생도 잘 만나고 배우자도 잘 만나고 직장에 가서 동료, 상사, 후배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인간관계예요. 이게 잘못 만나면 이게 다 이게 태클 들어와가지고 다 넘어져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겁니다. 이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복이더라 이거. 배우자를 만나는. 부모 자식으로도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도망갈 수도 없어 부모 자식으로 만나면. 이게 어떻게 피해가겠어 그 외나무 다리.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오면 왼수 오는가 봐라 그랬다고 한 거예요. 이번에 한화그룹 그 김승현 씨는 참 그거 자식 때문에 그 골치 아프게 망신살 뻗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인연복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평상시 살면서 누구하고 척을 짓지 말아라. 어지간하면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고 사람이 그것이 피하는 것이 양반이다 이거죠. 양반은 극단적인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 많은데 충청도 출신 중에서 고승이 적게 나온다는 거죠. 고승이 도통 오는 사람이 왜? 이 도를 통하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충청도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반이라 뭐 죽기 살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항시하는 거지. 그래서 고승이 적게 나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양반은 그런다는 거죠. 극단적인 말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척 잘 산다, 무척 재미있다, 참 무척 궁금하다. 그게 무가 없을 무자, 척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무척 없을 무자 척진다 할 때 그 척자. 이 척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라도 인연복을 잘 만들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 상대한테 상처받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부야가 나더라도 극단적인 말은 안 한다는 거지. 부야가 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팔자를 바꾸려면 그렇게 선생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세 번째로 팔자를 바꾸려면은 하루에 1시간씩은 뭔 좌선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명상을 하든가 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게 11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야지. 맨날 바쁘게 정신없이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병 걸려요. 그래서 다 40대 중반에 뭐 병 오게 돼 있습니다. 40 중반 넘어가면서 몸 건강한 사람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몸만 건강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잘 산 겁니다. 그 사람. 오버하지 않고. 이게 다 오버하니까 병 걸리는 거거든. 그러려면 오버 않고 브레이크 잡으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가만히 자기가 뭘 좀 염불이라도 하든가 뭘 참선을 하든가 뭐 좀 산책을 하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하루에 1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꼭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요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몸이 이게 자꾸 굳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 몸이 좀 유연해야지 생각도 유연해지는데 몸이 뻣뻣해지면 생각도 경직이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을 자꾸 이게 노는이 염불한다고 노는이 염불한다고 그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게 졸아도 법당에서 졸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도 법당에서 자고 노는 염불한다고 요가 항상 몸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도 다 옛날에 다 요가 했습니다. 부처님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독서를 좀 해야 된다. 책을 좀 봐요. 운이 나쁠 때는 밖에를 나가면 안 됩니다. 꼭 안에 될 수 있으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운이 나쁠 때, 뭔 일이 안 풀릴 때 자꾸 밖에 나가면 악연만 만납니다. 꼭 자빠질 운세만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더 엉켜. 이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허부적거리면 더 들어갑니다. 그때는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독서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썬데이 서울이라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라도 보면서 안 나가면서 집에 가만히 뭔가를 책을 봐. 기왕이면 좋은 책을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독서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된다. 습관적으로.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도 많이 가가지고 1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려면 형무소 안에서 책 읽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잘못하면 폐인되죠. 저 신영복 선생인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가 그거 쓴 양반도 20년 형무소살이 안 했습니까? 그 양반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억울하게 20년 깜빵살이 오면 다 화병 나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책을 꾸준히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거 보면 이 양반은 확실히 깜빵살이에서 독서해가지고 팔자 고쳤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서해가지고 팔자 고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신영복 선생이다. 거기서 푸풀씨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한글 서체 그것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인물이 되려면 그렇게 좀 혼자 몇 년간 잠심을 그렇게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바쁘니까 이 형무소에 들어가면 몇 년을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명당도 좀 중요합니다. 명당. 집터나 묘자리 이를 잘 쓰면 좋죠. 왜 명당이냐?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모스크바 이런 데 가니까 뭐 좌청룡 우베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명당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그런 데는 대강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이 산이 이쪽 언덕이냐 저쪽 언덕이냐에 따라서 이 전부 다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골짜기 어느 각도의 집을 안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집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묘터 같은 데는 사람을 죽어가지고 뼈다구를 파묻어 보면 압니다. 명당은 죽어봐야 맛을 압니다. 죽어봐야 맛을 아는데 이제 혼백 중에서 죽기 전에 혼불은 한 4,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갑니다. 옛날 어른들 말들은 불 나간다. 그래서 혼불이 위로 휙 솟으면 다음에 인도 완생할 때 좋은 데 태어나고 땅바닥으로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가면은 저것은 안 좋은 뒤로 난다. 인도 완생할 때. 왜? 부연한 것이 집착과 애착이 많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저것이. 근데 저 막내딸 못 이웠는데 저거 어떻게 두고 가나 막. 저거 내가 퇴직금 저놈이 내거 띄어먹었는데 저거 내가 못 받고 가서 어떻게 하나 막 맺힌 것이 많으면 혼불이 휙 못 가고 달달달달 떨어. 그리고 남자 혼불로 남자가 죽으면 혼불이 꼬리가 있고 올챙이 같이 여자 혼불은 꼬리가 없고 둥그렇고 그리고 남자 혼불은 좀 크고 여자는 좀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그래서 불 나가는 거 보면 옛날 분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가로등 이런 거 다 켜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파트에서도 근데 가끔 그거 보는 분 계십니다. 불 나가는 거. 할매들 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저 할머니들 이런 보면 한 번씩 불 나가는 게 보인대. 그리고 이제 혼백 중에서 백은 뼈다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다구를 좋은 데다가 명당에다가 묻으면 묻고 난 지 열흘 내에 직계 가족들 꿈에 반드시 그 망자가 나타나서 선몽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열흘 내에 에버리지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열흘 내에 그 망자가 옷도 헌하게 입고 좋은 집에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거기 묘가 좋은 데 들어간 거고 그렇지 않고 막 껄쩍지근한 표정으로 막 춥다 추워 막 셋째 딸 꿈에 나타나서 막 어찌고 하면은 이것은 좋지 않은 데 들어간 겁니다. 그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묘를 딱 써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꿈이 있거나 나쁜 꿈이 있거나 아무 꿈도 없거나 아무 꿈도 없으면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꿈이 있거나 나쁜 꿈이 있거나 아무 꿈도 없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나 춥다 추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묘는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장을 하려면 또 다른 데로 구해야 되는데 요즘 골프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땅도 없습니다. 어디다 묘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명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그냥 화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화장을 하면 뼈다구를 싹 꼬실라 버리면 태워 버리면 이 혼백 중에 백이 뼈다구가 뭐냐면은 012 삐삐 그런 거와 같습니다. 핸드폰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뼈다구를 통해서 조상과 후손이 무전을 때리거든. 나 잘 있다 오바. 너 사업 잘 되라 오바. 나 물속에 있다 오바. 너 사업 망해라 오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거 꿈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꿈으로 딱 뜬다니까 아날로그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메시지 계속 오면은 문자 메시지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핸드폰을 폭파해버려야지. 망치로 깨가지고 불로 싹 꼬시려면은 전화가 안 와. 문자 메시지도 안 오고. 그러면 무해무득이다 이거죠. 해도 없고 득도 없고 골치 아픈 전화는 안 받는 게 장땡입니다.
어디가 명당인지 압니까? 지금 땅도 좁은데 이렇게 살 사람 땅도 없고 그것도 땅 구하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어지간하면 화장이 좋다고 봅니다. 해도 없고 득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집 선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뭐 그러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매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연구했으니까 풍수를 연구했으니까 저는 제 연구원대로 한번 실습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물 나오고 이런 데다가 묘 쓰면은 반드시 후손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뭣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7, 8년 한 10년 지나면 그 집안 그냥 계속 자근자근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년 지나서 버스 떠난 뒤에 그때 이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이미 두드려 맞을 건 다 맞았는데. 절대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리고 함부로 묘 선산 성묘옥이 좋다고 그 길 옆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갖고 다 이장하지 말고 그런 거. 잘 있는 묘는 함부로 건들지 말고 그냥 내싸두세요. 뭐 벌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그 길 옆에 편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포크레인으로 그런 거 파가지고 옮겨가지고 제가 집안 망한 사례 여러 건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화장의 시대입니다. 화장이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세를 쫓아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터 같은 경우는 양택은 어떤 데가 명당이냐면은 떡하니 하루 그 잠을 잡아야 됩니다. 그 터에 가서 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이 개완하다 하룻밤 자서 그러면 거기는 명당입니다. 일단은 양택은 최고 중요한 게 잠을 잤을 때 숙면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잠잘 때 피로를 풀어야 됩니다. 이때. 이때 딱 피로를 풀으니까 가서 한번 자보고 또 하나는 그런 부동산이 자기하고 인연이 있으면 미리 부인 꿈에나 선몽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시그널이 옵니다. 신호가. 그걸 주의 깊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막 소주에 삼겹살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 화면빨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깡통이고 좀 이렇게 식을 말키고 사람이 좀 기도도 하고 어디 가서 좀 그렇게 좀 정갈하게 살아야 이 꿈도 뭐 오는 거지 뭐 그렇지 않고 뭐 맨날 그냥 소주에다 삼겹살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컴퓨터로 치면 부팅이 잘 안 되죠. 부팅이 안 돼. 제가 그 큰 사업가들 보니까 부인들이 다 기도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공 들이고 다니고 다.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공을 들이고 불교는 불교대로 공을 들이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영감들이 발전해서 오늘 입찰이 딱 들어가면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미리 알고 그러고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근데 요즘 막 여자들이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이래가지고 참 화면빨 안 받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터를 보면은 이렇게 저런 산천에서 기가 다 있는 겁니다. 이 바우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고 이 자석이 이 바위 속에 광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철, 뭐 납, 금, 재련소, 장항 재련소에다 돌 집어넣으면 광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운이 바위 속에 있는 이 광물질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이 그런 바위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면 그런 기운이 우리 몸의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피 속에는 철분이 있거든. 철분은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약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여자들은 피가 부족하면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여자들이 하혈을 많이 하다 죽었어요.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을 때는. 피를 보강하는 게 여자들 보약입니다. 사물탕이 그렇고 당귀가 그렇고. 그래서 피문에도 먹고 고와서.
그러니까 그 피 속에는 철분이 있으니까 그걸 철분을 통해서 기가 쫙 전기 에너지가 쫙 지자기가 들어와서 이 피가 뇌 속으로 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그러면 자력 기운이 피를 따라서 철분 따라서 이렇게 쫙 돌죠. 그래서 바위 같은 데 있는 데다가서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바위에서 막 기가 쫙 나와갖고 몸으로 쫙 돌아가고 이 뇌세포 어디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에 그냥 딱 기도발이 딱 받는 거죠. 기도발은 다 바우하고 관련돼. 이 산들이 다 우리나라 산들은 바위산이고 그렇다 이거 속에 다 바위 들었고.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다 쬐주거든. 볼록 렌즈 같이 나를 이쪽으로 반사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쪽 건물이 너무 높으면 좋은 봉우리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 나를 쬐게 해줘야 돼. 나쁜 봉우리가 있으면 가리고. 나쁜 봉우리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세다는 얘기지. 이게 저 앞에 막 너무 센 것이 있으면 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저거 동글동글하니 저거 다 좋거든. 돈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런데 저거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저것이. 그러면 저기서 전파를 쐬주는데 저것이 방해가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러니까 건물 질 때도 함부로 때려 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잘 감안해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는 산에서 사는 민족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1000년 넘게 넘어져 왔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는 이유가 있거든. 다 우리 조상들이 멍텅구리라 그런 거 믿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저 시간이 또 그러니까 그 팔자를 고치는 데는 1번이 적선을 해야 되고 2번째는 선생을 만나야 되고 3번째는 하루에 1시간씩 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4번째는 독서도 해야 되고 5번째는 명당을 좀 잘 하면은 구하면은 약간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적당히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